그런데 그때 연개소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충격적인? 바로 660년 백제가 멸망한 겁니다. 당태종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던 나당연합. 그런데 신라가 당태종의 아들 누구? 당고종. 그쵸. 이 당고종과 다시 연합을 맺은 겁니다. 그 후 신라와 당나라는 함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 백제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왜 백제의 멸망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당연합군이 다음으로 노리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고구려죠. 다음 순서는 당연히 고구려입니다. 교수님, 사실 이 백제가 무너진 건 고구려한테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사실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한 것은 고구려 정벌을 위한 또 다른 사전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나라군이 바닷길로 13만 군대가 가서 신라군하고 합쳐가지고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은 당나라 군대가 바닷길을 이용해서 평양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차 여당전쟁 때까지는요, 요동 쪽으로 이 고구려를 노렸던 당나라. 그런데 어디를 통해 고구려의 수도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바닷길로. 바닷길. 여기도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와. 기세가 오른 당나라는요, 곧바로 고구려를 침공할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661년, 당나라는 무려 2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2차 여당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것이죠. 1차 여당 전쟁 이후 16년 만에 당나라와 맞붙게 된 고구려. 자, 이번에는 어떤 루트로 쳐들어왔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당나라군은요, 먼저 바다를 건너서 이곳 평양성 부근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대, 전통적인 그런 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압록강을 통해서 육로로 평양성을 향해 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게다가요, 신라 역시 군사를 보내 합세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연개소문은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준비해야죠.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고구려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자, 우선 연개소문은요, 당군이 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군사를 보냅니다. 661년 9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당나라군과 고구려군. 그런데 이때 압록강 고구려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수는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연개소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누굴까요? 아들! 맞습니다. 네.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 연개소문은 자신이 가장 믿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주고 압록강 앞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압록강에서 맞붙게 된 고구려군과 당나라군. 아버지 연개소문의 기대에 연남생은 과연 부응했을까요? 연남생은요, 대패합니다. 연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정말 무참히 처참히 대패합니다. 무려 3만의 군사가 모두 전멸당합니다. 연남생의 이 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총사령관 연남생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연남생이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총사령관인데 지금. 나 경험이 없는데 이 부흥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연남생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예. 연남생은요, 그 와중에 가까스로 혼자 도망쳐 목숨을 건져 돌아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다 전멸됐는데도 말이죠. 결국 전쟁 경험도 없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맡긴 연계 소문의 판단. 이 판단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연남생의 이 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게다가 이미 평양성 앞에는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군의 부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갈 곳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이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오. 당나라군은 661년 8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평양성을 에워싸며 공격합니다. 자, 이 당나라군에 대응한 연개소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략. 자, 여러분들 옛날 이 고대 전투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추운 거. 추운 거. 겨울 되면 안 돼. 맞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연개소문의 전략이었습니다. 애초에 당군은 속전속결 전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군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 문제였습니다. 보급은 부족하고 추운 날씨가 오게 되겠고 고구려군은 평양성 안에서 보급도 넉넉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기로 했던 신라군은 백제 부흥군한테 막혀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은 당시 당군의 평양성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로 흘러서 662년 1월 날이 풀리자 마침내 연개소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당나라군에게 총공세를 개시한 겁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평양성 안에서 전략적으로 버티기만 했던 고구려군은 드디어 처음으로 평양성을 나와 당나라군을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수만의 당나라 군사는 물론이고요. 당나라의 장수와 그의 아들 13명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평양성 밖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의 승자는 고구려였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연개소문의 전략이 완벽히 통한 겁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평양성 전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시성 전투만 잘 알고 있는데 이 평양성 전투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그런 전투였거든요. 그죠?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왔던 당나라. 하지만 2차 여당 전쟁도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겁니다. 645년 1차 여당 전쟁에 이어 2차 여당 전쟁까지 당나라는 모두 쓰디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